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장신구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측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인데요. 한미일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치인들을 후원하며 영향력을 과시해온 걸로 알려진 통일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와 관련한 혐의로 수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구치소 앞.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모아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흐느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통일교 신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던 한 총재는 법정에서도 본인을 초종교적인 지도자로 지칭하며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교단 2인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구치소 1인실에 수감된 한 총재는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수용복 환복, 머그샷 촬영 등의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한 총재의 혐의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과 김건희 씨 측에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입니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 혐의들 외에도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마이크 방향을 틀며 감정을 드러낸 듯한 모습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만 더 분명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봉권 띠지 청문회. 띠지 분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도 중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 검사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천장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중요 증거인 띠지를 분실하고도 수사 자체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한 최재현 검사. 결국 검사 선배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옆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에게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대상이다. 검찰의 띠지 사건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오만한 태도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지 눈에 빤히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진보당도 오만 불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검찰을 해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활비 정보를 공개한 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초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며 책임 있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밝힌 대로 대통령실이 오늘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집행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외교, 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은 1억 5,80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민심, 여론 청취 명목으로 9,800여만 원, 국정 현안과 공직 비위 등 정보 수집을 위해 9,700여만 원이 쓰였고 국민고통 위로, 취약계층 격려,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각각 5천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분야를 포함해 국정 수행 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만큼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실도 이 판단을 존중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업무 추진비도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일정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총 9억 7,800여만 원이 쓰였는데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가장 많은 3억 5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기념품이나 명절 선물, 경조화환 구매비로도 약 3억 4천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역시 총 1,9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집행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며 접근해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편의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초등학생들. 그런데 유리창 너머 헬멧을 쓴 남성이 나타나더니 유리창에 대고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김을 불며 음표를 그린 건데 신기한 듯 아이들은 남성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잠시 후 편의점 안에 들어온 남성. 배달기사는 편의점 안까지 들어와 아이들에게 음료를 사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게임을 하러 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성이 음료를 계산하러 간 사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이들이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음료수 2개를 갖고 와서 놓고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계속 안 오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근처를 좀 서성이시면서 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 남성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조카가 생각나서 그랬다며 데려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안하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너무 화가 나죠.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은 유괴사범에 대해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는 한강버스가 어제 저녁에는 급기야 고장으로 한강 위에 멈춰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00명 이상은 영문도 모른 채 20분가량 한강에 떠 있다가 결국 목적지도 아닌 다른 곳에 내려야 했는데요. 정식 운항이 시작된 지 엿새 만에 벌써 3번이나 차질이 생겼는데 과연 출퇴근길 대중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옥수 선착장을 떠나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 출발 30여 분 만에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요. 20분 동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데.
배 오른쪽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승객 114명이 강 위에 고립됐습니다.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드디어 배가 가네 하고 창밖을 봤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회전을 해서 왜 배가 돌지?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뚝섬 선착장에 긴급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은 배가 왜 멈췄는지 영문도 몰랐습니다. 뭐 어떤 안내가 없었어가지고 내리기 직전에야만 갑자기 잠실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내리게 되었었고. 약 30분 뒤 반대편 잠실 선착장에서 마곡으로 가는 또 다른 한강버스도 고장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7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예 배가 뜬다 안 뜬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두 선박 모두 전기 개통 오작동이 원인이었습니다. 운항 닷새 만에 한강버스 4척 가운데 절반인 2척이 고장나 한꺼번에 멈춘 겁니다. 퇴근 시간 한강버스 양방향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200명 가까운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길 대안이 될 거라는 게 서울시 기대입니다. 하지만 정식 운항 전인 지난 17일 예정됐던 시승식이 폭우로 취소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늘었다며 운항이 취소돼 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정비를 마친 뒤 오늘은 정상 운항했다며 운항 초기라 안내방송 등 사고 상황에 대응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